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은 하락장이지만 좋은 종목 위주로 골라본다면 조금 수익을 내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네. 뭔가 되게 멀끔해지신 것 같은데 제 기분 탓인가요? 예, 주말은 잘 보는데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좀 예. 많이 힘드셨나요, 매니저님도? 아닙니다. 저희는 미리 선대응을 좀 했습니다. 제가 요새 기법 중에 네. 대응의 기법이라는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데 네. 특히 이제 추세와 바로 이제 수익 매매 쪽인데 그 종목이 압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번에 종목을 많이 압축했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이런 대응의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앞으로도 현금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5대5 정도는 이제 네. 맞춰놨고요. 종목을 압축해 놨는데 이제 하나의 또 기회가 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말씀 하신 분 중에 굉장히 어려웠던 장입니다. 최근 보면은 2차 전지 외에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그렇게 탄력을 주지 못했던 부분이고. 네, 탄력을 저도 좀 반짝 주고 그렇죠. 없어져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건 추세라는 겁니다. 네. 계속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은 추석 전보다는 좀 안정은 되지만 불확실하다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이런 배경은 다 아실 겁니다. 네. 글로벌 시장 쪽에서 미국 쪽에서는 바로 바이든의 1조 불 투자에 대한 어떤 정쟁, 또 이제 중국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요. 제조업에 지금 현재 다운될 수 있다. 네. 이런 전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오늘 이제 원자력주가 상승을 했는데 결국 글로벌 부분에 약간 트러블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볼 때 특히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유가 상승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거는 디플레이션 얘기도 요새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전체적으로 테이퍼링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슈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돈을 줄이고 중국에서도 최근에 규제 강화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것은 하나가 이런 규제 부분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악재지만 앞으로는 결국 그렇죠. 좋아질 것이다. 예, 단기적으로는 그런 규제들은 네.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도 테이퍼링 이후에 주가는 더 반등을 했습니다. 네. 테이퍼링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이 뒷받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은 이런 테이퍼링 또는 현재 중국의 홍다라든가 이런 여러 악재들이 혼합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 네. 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장기 특히 이제 찬바람이 불 때 우리가 하나의 분기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말씀이시죠? 예, 그거 좀 물어보시는 말씀드렸는데. 종목 압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네,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는 이제 종목을 압축했는데 우리가 네. 주식이라는 건 확산과 수렴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축소를 해놓고 또 좋을 때는 그것을 갖다 눌려가는 이런 대응의 영역의 기법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물론 이제 12개월 8월 볼 때는 13배 정도면 아직 우리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분기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실적 시즌이라고 아까 계속 얘기를 네. 하잖아요. 바로 실적에서 상승 명분을 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줘야 된다. 그게 삼성전자 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4분기가 시작되면은 다음 달부터 분위기가 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달라지면서요. 네. 파트별 그러니까 섹터별도 차별화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압축을 어디로 좀 해봐야 될까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삼성전자 우리가 예측해 본다면 네. 지난 2분기에 12조 5천억 정도였는데 메모리 분야에서 매출이 상당히 그쵸. 많습니다. 요번에도 메모리 분야에서 약 15조에서 17조 얘기를 하는데 한 네. 10조 정도가 메모리 분야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메모리에서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쪽에 매출이 좀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은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고요. 현재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갤럭시 Z 폴드 이런 쪽에서 매출이 좀 최근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IM 분야에서도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섹터별의 어떤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도체도 재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요? 네, 반도체 왜냐면 말고 자동차 쪽? 그렇죠. 반도체도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갖다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주가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순환매를 상승을 해주고 네. 빠지면은 최근에 주가들을 추석 이전에 확 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게 근본적인 논리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어쨌든 공급 부족 이슈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봐야 이제 될까요? 말씀드리자는 건데
그동안 2차 전지라든가 이렇게 많이 떴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한 투자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고 시장은 항상 그런 걸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차 부분이 이제 3분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부분의 그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이 무서운 거지.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을 갖다 예측을 해놓으면은 그것은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악재는 미리 반영됐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 비리 반영돼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는 9월부터 이런 부족 부분들이 서서히 해소가 됩니다. 지금 그 TSMC도 풀 가동하고 있고 일본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풀 가동하고 있고 최근에 공장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차량용 반도체가 중요하냐 보면은 네. 미국에서 도매 물가 지수 올렸던 가장 큰 그 근본적인 부분이 바로 중고차 부분의 시장이 굉장히 가격이 올랐다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도 안 나오고 있어요. 1년.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그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원활하게 될 때는 전기차든 이런 부분의 그 매출이 4분기엔 담보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자동차 분이 발표가 되고 네.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부분에서 4분기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정부와 정책과 기업이 같이 맞물린 부분이 자율자동차라고 네. 봅니다. 오늘 자율자동차. 정말 광범위하게 섹터별로도 예, 예. 말씀을 다 해주시네요. 그래서 자율자동차 부분에 아직은 이제 그 네. 준비 단계다고 LG전자도 빠지고 이러지만은 어느 그 모멘텀이 부여될 때 그쪽에서 좀 반등한다. 지금 우리가 그 잘은 안 보이지만은 경량화 관련 부분이 코롱 플라스틱이라든가 에코 플라스틱 잘 갔죠. 상당히 뜬 게 그 자율자동차의 배터리 외에 바로 경량화 부분이 많이 부각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센서라든가 에이다스라든가 그런 쪽에 타이머 플라트 이런 그 여러 가지 센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분기에 그 10월 달에 들어가선 그런 부분을 좀 보고 단기적으로 이제 바이든 투자 전략이죠. 인프라. 그쵸. 오늘도 보면은 전선 관련주도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정이 됐고 네. 또 그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이런 그 수소, 그 환경 관련주들이 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1조 불은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면서 은행주가 과연 오늘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약간은 단기 매매 전략을 하면서 이런 수출 관련주가 실적 발표되는 어떤 분기점 이후에 주가의 어떤 변화를 좀 지켜보면서 지금은 약간은 이제 그 현금과 그 주식 비중을 그 조율하면서 네. 그때 변할 때 베팅을 좀 하는 이런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겠죠. 우리 매니저님 제가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제일 자신감 넘치시고 말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네. 되게 하락장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사실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오늘 리뷰할 종목이 한 종목 있었잖아요. 네네. 그 종목을 무료 방송에서 들어볼까요? 예. 오늘 그 바로 이제 바이든 투자 관련주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말씀드릴 게 상강한 이벤트인데 이것도 10시에 네. 무료 공개 방송 할 때 그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강 MNT를 리뷰 종목으로 가져오셨었는데 시장 얘기하시느라 또 이 종목은 무료 방송에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꼭 참여하셔서 리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어떤 특종 가져오셨는지 열어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특종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반기 매출 인식과 수급입니다. 실적 시즌이니까 이제 매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전통적으로 이 회사는 4분기에 실적이 좀 많이 반영되고요. 수급이라는 부분은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 부분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적과 함께 또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또 탄탄한 종목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오늘의 첫 번째 특종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한전기술입니다. 앞서서 역시나 이 전력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뭐 원자력 관련해서 움직이는 걸까요? 예, 양쪽에 다 걸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한전 기술 하면 그 전통적으로 이제 한전에서 그 배선이라든가 전력 설비 정비를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뉘앙스가 좀 굳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이제 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이제 기관사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그 정책 부분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전력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한전이 최근에 뭐 원유가 상승하는데 이런 그 전체적으로 그 비용을 전가를 못하는 부분이죠. 국민 그 서민 인생 서민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한전기술은 약간 그 분리를 좀 해야 됐던 부분은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그 최근에 들어오면서 확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크게 가시화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에는 원전도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매출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실적 부분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아까 이제 하반기에 가면 제가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지만 네. 신재생 매출의 인식이 서서히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 기업은 4분기에 실적이 좀 이렇게 몰려 있는. 왜요? 되게 이제 연말에 이렇게 매출이 한꺼번에 좀 늘어나는 기업들이 많다고 이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은 3, 4분기에 실적 매출이 좀 늘어난 기업들이 많은데 특히 동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을 그래서 4분기에 실적 부분이 매출이 인식이 된다는 건 뭐냐 재무제표 구조가 경상이익이나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또 하나 이제 보는 것은 이런 한전 기술을 보면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중국의 전력 부족난 때문에 상당히 원전들이 많이 떴잖아요. 그런데 동기업도 아마 그런 쪽에 좀 눈을 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각은 되고 있지만은 하반기에 들어가서 이런 원전 관련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바로 이제 엘다바 원전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는 동기업도 이제 원전에 어느 정도 본격적인 매출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줄 수 있고 또 친환경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전력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이든 요번에 인프라잖아요. 네. 2차 인프라 부분을 할 때 현재 활성화될 때 지금 1조 5천억 먼저 하고 이제 1조하고 3조 5천억 불 하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기관사를 활성화 부분에서 저는 어느 정도 한전 기술도 거기에 부각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어떤 매출이 나타날 때 좀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요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반기 이제 실적 매출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의 수주가 가능성이 나타날 때 동기업도 이제 최근에 원자력 관련주가 많이 갔는데 완전히 배제돼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수급입니다.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기 인상과도 또 관련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한전이 또 오랜만에 전기 인상을 해서 그렇죠. 저는 이렇게 오래는지도 몰랐는데 사실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좀 중소형주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이 시총이 되게 큰 한전 기술을 꼽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지금 이제 보면은 대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처음에 테마성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떤 섹터가 나올 때 이슈가 나타날 때 중소형주들이 먼저 상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은 펀더멘탈이 있고 시총이 있더라도 시장이 안정이 될 때는 그런 건 이제 끊임없이 저점이 높아간다는 이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 마라톤의 종착역까지 가는 건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들이 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한전 기술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지금 건가요? 이제 중소형주가 좀 현재 더 빨리 탄력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많이 오른 거 쫓아가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종목에서 편하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면 한전 기술이 그런 부분에 좀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 기술 확실히 이 두 번 좀 크게 급등했다가 살짝 밀렸잖아요. 네네. 지금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긴 한데 이게 우상향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일단 펀더멘탈 부분은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수급만 좀 재면 되는데 아까 기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차트 흐름을 이렇게 좀 더 매매 전략을 볼 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래량이나 입평 수렴 때 진입을 할 때 특히 이제 거래량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볼 때는 그동안 빠지고 나서 제가 입평들이 꼬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 물량이 단기적으로 많이 축소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웨이브를 그리면서 오늘 지수가 많이 흔들리는데도 크게 밀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핵심 모멘텀이 뭐냐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기업은 제가 보기엔 거래량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40만 주의 거래량인데 아침부터 보면 이제 거래량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거래량이 한 80만 주, 100만 주 정도가 늘어날 때 그때 이제 매수 기법으로 접근을 좀 하시고요. 목표가는 57,000원대 접근을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45,9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 기술 알려드렸습니다. 목표가 57,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우리 매니저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한 종목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무료 방송에서 알려주시나요?
예, 무료 네. 방송에서 제가 저번에도 그 동진세비 캠프 그 시간 때문에 못 하고 나서 급등했어요. 공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네. 우리 뭐 회원님들도 같이 매매를 한 거지만 그 다음 날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바로 공개 방송에서 다 그 못다한 얘기죠. 시원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네네. 무료 방송에서 꼭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얘기도 길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틀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